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경제에 보이지 않는 동맥, 바로 캐피탈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동차 할부부터 사업 자금까지 사실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있는 금융 분야인데요. 바로 이곳에 지금 아주 심상치 않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문제 하나가 아니고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위험이 숨어있는 말 그대로 이중 리스크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캐피탈사 하면 좀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당장 새 차를 살 때 할부금융을 이용하거나 우리 동네 식당 사장님이 가게 운영자금에 필요할 때 든든한 자금줄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경제 전체로 보면 정말 중요한 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지금 그 혈관 곳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캐피탈 산업은 10%가 넘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성장 엔진이 뚝 멈춰버렸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률이 거의 제로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죠. 이건 그냥 경기가 좀 안 좋네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뭔가 산업 내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캐피탈사들이 대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 본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익은 줄고 위험은 커지고 있는 걸까요? 문제의 시작점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하고 바로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죠. 지난 몇 년간 우리 금융권을 계속해서 흔들었던 바로 그 고위험 대출이 캐피털 업계 위기의 첫 번째 뇌관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 리스크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런데 말이죠. 데이터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자,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면요. 와, 이거 정말 긍정적입니다. 캐피탈사들이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PF 대출 규모를 무려 27%나 줄이는 데 성공했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27조 원이 넘던 게 19조 원대로 줄었으니까요. 분명 전체 빚의 규모는 확실히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 바로 이야기의 반전이 있습니다. 전체 대출액은 줄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체율, 즉 돈을 제때 못 갚는 비율은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마치 소금물에서 물은 증발했는데 소금기만 남아서 더 짜진 것과 같아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빚은 정리가 됐는데 진짜 골칫덩어리인 악성 부채만 남아서 리스크의 밀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두가 부동산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전혀 다른 새로운 위험이 아주 조용히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문제, 부동산 PF 대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오른쪽, 새롭게 떠오르는 위협, 바로 개인 사업자 대출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대출 연체율이 불과 몇 년 사이에 0.9%에서 3.6%까지 거의 4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우리 골목 상권이 그대로 맞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이 도넛 차트는 캐피탈사가 떠안고 있는 나쁜 빚의 속을 들여다본 건데요. 깜짝 놀랄 만큼 개인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PF 못지않게 아주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리스크라는 큰 그림자에 가려져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한폭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특히나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점, 도소매업, 제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들 업종의 연체율은 평균을 훌쩍 넘어서 5%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새로운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에 집중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이중의 위험 신호가 켜지니까 당연히 신용평가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들의 집중 감시망에 올랐을까요? 신용평가사들은 2단계 감시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먼저 1단계 주의 그룹은 저 회사 좀 위험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네 하는 회사들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 성적표, 즉 자산 건전성까지 나빠진 회사들은 2단계 중점 모니터링 대상으로 딱 찍히는 겁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중점 모니터링 대상에는
메리츠캐피탈과 한국투자캐피탈이 그 다음 단계인 주의 대상에는 한국캐피탈과 IM캐피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막연했던 리스크가 아니라 어느 회사가 위험한가 하는 구체적인 생존의 문제로 넘어온 거죠. 이 그래프는 중점 그룹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의 연체율은요, 같은 A등급 회사들보다 3배, 심지어 아주 우량한 AA 등급 회사에 비하면 무려 5배나 높습니다. 위험의 격차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위험에 대비할 준비조차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차트가 잠재적인 손실에 대비한 비상금, 즉 충당금 적립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다른 그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건 뭐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안전벨트도 안 맨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과 이 위태로운 상황을 막아줄 변수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 최악의 사태를 막아주고 있는 단 하나의 버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든든한 부모회사, 즉 금융지주사들의 긴급 자금 지원입니다. 그룹 차원에서 위험에 빠진 자회사에 끊임없이 현금을 수혈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대규모 자본 확충이 잇따랐습니다. 메리츠캐피탈의 2,500억 원, 한국투자캐피탈의 2,100억 원, 이외에도 DB캐피탈, MG캐피탈 등등 조 단위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모기업들이 그룹 전체의 명운을 걸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셈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모기업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산업 전체가 무너지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을지 몰라도 정작 문제의 중심에 있는 개별 회사들은 생존을 위해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모기업의 지원이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은 과연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치료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진통제에 불과한 걸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에 한국 캐피탈 업계의 미래가 달려 있을 겁니다.